안녕하세요. YBM학원 인천센터 토익 만점 강사 박성미입니다. 오늘은요 11월 22일, 29일 있는 정기 토익 시험 대비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1편은 잘 보셨죠? 문제 한번 풀었던 거 정리하시고요. 오늘 두 번째 세트 한번 다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앞쪽에 일단 동사를 보니까 makes라고 하는 동사가 일단 눈에 띈다. 그쵸? 우리 make가 만들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공부한 사람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make가 오형식 동사라는 걸요. 그럼 바로 뒤에 일단 이시 목적어인 거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바로 뒤에 우리 목적 보어를 쓸 건데 우리 보어로 make는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일단 형용사가 아닌 모양으로 있는 B나 또는 D 명사 모양은 일단 탈락이 되는 거예요. 네, 앞쪽에는 much라고 하는 이 much라는 이 부사가 힌트가 되네요. 그럼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다. 그쵸? 비교급이라고 하는 건 단어에 er이나 more 붙이는 거죠. 그래서 보기 A하고 C에서 er이 붙어 있는 건 정답이 C가 되는 거. 따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앞쪽에 일단 make가 오형식 동사라는 걸 이해해 주고요. 두 번째는 앞에 있는 이 much가 비교급을 강조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겠어요. 자, 2번입니다. 이번에는 바로 앞쪽에 있는 reimbursement라고 하는 명사에서 문장이 끝나게 되고요. 우리 reimbursement는 상환이라는 명사고 앞쪽에는 뭐 travel은 출장 해서 같이 붙이면 이제 출장비 상환이 되겠죠. 자, 앞쪽에 문장 맨 앞에는 starting은 뭐뭐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회계부서가 발행을 할 것입니다. 출장비 상환을.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끝났으니까 완전한 문장 뒤쪽에는 부사를 쓸 수 있어서 부사로 정답 B. 우리 separate는 뭐 분리된 또는 분리하다 별개의고요. ly를 붙여서 부사가 되면 별도로 또는 별개로가 돼요. 그래서 paycheck이니까 월급과는 별도로 출장비 상환을 해줄 거예요. 라는 문장. 자, 아래쪽에 3번입니다. 앞쪽에 일단 not이라는 부사 있고요. 부사는 버려주면 되고 블랭크 앞쪽에 are 비동사니까 우리 비동사 뒤에 동사 모양은 ing나 pp를 쓸 거니까 A하고 C가 가능하고요. 바로 이 in이라는 전치사는 필요 없어서 이렇게 묶어서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should까지 버리면 완전한 문장이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 끝났으니까 우리 동사 뒤쪽에 목적 없으면 수동태를 쓸 거니까 정답으로 A를 써줄 수 있어요. 꼭 C를 쓰고 싶다. 나는 꼭 C를 쓸 거다. 그럼 ing를 쓰면 비동사 플러스 ing는 능동이니까 뒤쪽에 목적어 명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앞쪽에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A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앞쪽에 with 전치사고요. 바로 뒤에 from 전치사. 우리 앞쪽에 액츄얼 테스트 1번을 풀었던 친구들 기억나죠? 앞쪽에 전치사, 뒤쪽에 전치사. 우리 전치사가 필요한 건 전치사, 필요한 건 목적어, 명사. 그래서 뒤쪽에 명사 companies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요. 앞쪽에 with도 전치사니까 이 자리에는 명사를 쓸 거니까 보기 중에 일단 명사의 모양이 아주 많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일단 recruit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고용하다 동사고요. 또 다른 뜻이 직원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일단 얘가 명사도 가능하다는 걸 봐주시고요. 대신 직원이라는 명사를 쓰면 선생님은 한 명이고 여러분 여러 명이죠. 우리 셀 수 있는 건 가산명사, 직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셀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관사나 또는 뒤쪽에 s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A는 탈락이 되는 거. 할 수 있죠. 다음 B는 recruiting은 ing 써서 동명사 모양인데요. 우리 영어의 대부분의 동사는 타 동사, 바로 뒤쪽에 있다 목적어 명사까지 붙여야 하기 때문에 얘는 탈락인 것 같아요. 다음에 C는 recruitment 뭐 고용이라는 명사인 것 같고요. D는 recruiter은 고용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 고용주가 되겠네요. 앞쪽에 meet가 만나다니까 만날 수 있는 게 사람일 거니까 사람으로 D를 찾는 문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했죠. 6번입니다. 6번의 블랭크 앞쪽에 door opening에서 일단 문장이 또 끝난 것 같은데요. 됐죠? 앞에 한번 봐보면 대구이라고 하는 이 still door을 선택하기 전에 measure은 측정하다 동사예요. 측정하세요. 문의 오프닝, 벌어진 틈을.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끝이니까 완전한 문장 뒤쪽에는 부사를 써서 C, 조심스럽게 측정하세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은 일단 A, B, C, D 보기 품사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A는 due to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전치사가 되고요. 다음 B는 since는 뭐뭐 이래로라고 하는 전치사도 있고 또는 이래로 때문에라고 하는 접속사도 있고요. 또는 뭐뭐 후에 또는 그 후라고 하는 부사까지 가능해요. 다음에 C는 although는 접속사인 거 할 수 있고 D는 upon은 전치사가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줄 보니까 had to suspend가 동사로 일단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동사가 hit가 동사네요. 그쵸? 그럼 동사가 두 개니까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필요하겠죠. 그래서 접속사로 B를 또는 C를 일단 후보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가죠? 자, 접속사 두 개 남았으니까 그때는 해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앞쪽 근로자들이 temporarily 하면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프로젝트를 잠정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아래쪽 아주 심한 폭우가 그 지역을 히트, 강타했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란 뜻으로 정답 B가 되겠죠. 강타했을지라도는 이상하니까 C는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 8번입니다. 8번에 있다 마찬가지 A, B, C, D 보기 보고 품사 구분요. A는 because of니까 전치사. 그 다음 B는 even though, though는 접속사. 그 다음에 C는 provided, 바로 뒤쪽에 지금 대시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서 접속사 오직 뭐뭐하는 경우에만이고요. 그 다음에 D는 in order that 대시니까 접속사입니다. 자, 일단 접속사이냐 전치사니까 문장의 동사를 찾아주면 되겠죠. 첫 번째 줄에 일단 동사는 accept고요. 뒤쪽의 동사가 is able to, 여기가 쭉 동사네요. 그쵸? 그럼 동사가 두 개니까 문장이 두 개여서 제가 필요한 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그래서 일단 A는 탈락. 된 거죠. 해석 한번 해볼게요. 앞에 백화점은 받아줍니다. returns가 반품이에요. 반품. 그 아래쪽에 상품에 대한 반품을 받아주는데요. 그 아래쪽 고객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래 리시트가 영수증이니까. 그래서 영수증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만 반품을 오케이 해주겠다. 그래서 뭐뭐하는 경우에만 이런 뜻으로 정답 C, 오직 뭐뭐라는 경우에 라고 하는 접속사 provided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as long as와 똑같은 접속사고요. 그다음에 알고 있는 only if와 똑같습니다. 약간 뜻이 약간 if 느낌 좀 나죠. 그래서 오직 뭐뭐하는 경우에만이라는 접속사였어요. B는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D는 in order that은 약간 느낌이 in order to 느낌 좀 나죠.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도록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이네요. 9번에 마찬가지 A, B, C, D 보기를 보고 자, 맞출 수 있겠다. 그죠? A는 아까 방금 앞에서 했던 as long as 접속사. 그다음 B는 prior to to니까 전치사. 그다음에 C는 so that은 대시니까 접속사. 그다음에 D는 as to는 to니까 전치사. 자, 이제 전치사와 접속사 구분은 문장의 동사인 거예요. 앞쪽의 동사가 can change라는 동사 맞고요. 아래쪽의 동사가 아주 기네요. have not yet been packed까지가 동사네. 그럼 동사가 두 개니까 문장이 두 개. 그럼 제가 필요한 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그래서 일단 요거는 아닌 거. 해석하면요. 앞에 고객들은 어떠한 배송의 수단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물건이 배송을 위해서 팩하면 싸다죠. 백패킹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이 배송을 위해서 포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이란 뜻으로 정답은 A였습니다. 중요한 접속사예요. as long as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블랭크 앞쪽에 일단 can help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요. 약간 이걸 너무 빨리 풀어버리면 help이란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준사역 동사예요. 준사역 동사는 뒤쪽에 목적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서 A 이렇게 찍어버리면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장을 보니까 아래쪽에 identify라고 하는 동사가 또 걸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 help이라는 준동사에 걸리는 단어가 identify가 왔기 때문에 동사의 모양인 A는 쓸 수가 없게 돼요. 일단 바로 뒤에 business가 명사니까 명사 앞쪽에 형용사를 쓰겠죠. 근데 형용사가 없어서 쓰는 게 분사라는 거니까 분사는 ing나 pp라고 해서 B하고 C까지 되는 거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처럼 분사가 앞에서 뒤는 명사를 꾸밀 때는 뒤는 명사가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는 설립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설립이 되었다라고 해서 정답은 B가 되고요. established 여기는 지금 business라고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은 사실 회사를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established 바로 내 company라고 하면 이게 설립된 회사. 그래서 중견 기업이라고 하는 일반 분사 플러스 명사의 표현이 돼요. 그래서 established company라고 정리해서 외울게요. 중견 기업, 중견 기업.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블랭크 앞쪽에 it라고 하는 소유격 왔고요. 바로 뒤에 plot라고 하는 일단 명사. 자, 명사 앞쪽에 형용사를 쓸 거니까 없을 때 방금 했던 분사를 쓸 거죠. 분사는 ing나 pp라고 하는 B하고 C가 가능하고요. 자, 일단 보기에는 fascinate이라는 단어가 매력적이다 라고 하는 약간 느낌은 attract 같은 느낌? 매료시키다 라는 동사예요.
자, 매료시키다. 이 마음이 들어가야 매료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들어가는 동사를 감정동사라고 합니다. 선생님 감정동사라고 했을 때 약간 느낌 좀 오나요? 감정동사는 사람을 수식할 때 우리 ed를 쓰고요. 사물을 수식할 때는 ing를 쓰게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 바로 뒤쪽에 플러트가 뭔지를 알면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 있다. 그죠? 플러트는 줄거리라고 하는 명사예요. 줄거리가 일단 사람은 아닌 거니까 사물을 수식할 수는 fascinating 이 정답이 되죠. 매력적인이 되겠죠? 매료시키는 다음입니다. 자, 12번에 일단 보기 A, B, C, D를 보다가 A가 일단 동사니까 보기에 일단 동사가 있으면 여러분 문장의 동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에 동사가 일단 여기 was delivered가 동사로 왔다. 그쵸? 자, 동사가 왔으니까 문장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동사는 쓸 수가 없어서 얘는 탈락이 되는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앞쪽에는 package라는 명사가 있고요. 뒤쪽에는 antique vase라고 하는 명사가 왔는데 서로 약간 명사를 꾸미는 건 형용사가 됩니다. 자, 형용사가 없을 때 쓰는 게 분사였던 거 기억하죠? 자, 분사는 ing니까 정답이 B밖에 없네. 이렇게 찾아주네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지금처럼 명사가 있고 가운데 ing를 쓰고 바로 뒤에 명사를 쓰면 해석은 뒤에 명사를 동사하는 명사가 됩니다. 다시요. 뒤에 명사를 동사하는 명사. 그럼 위쪽을 한번 해석해보면 앤티크 베이스가 꽃병이니까 앤티크 꽃병을 포함하는 패키지가 되는 거죠. 할 수 있나요? 자, 바로 뒤에 일단 on이라는 관사가 왔으니까 우리 관사 뒤쪽에 명사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조건은 관사 앞쪽에는 명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는 탈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에 뭐 A는 대명사, 나머지 약간 접속사 개념인 것 같고요. 자, 일단 접속사가 나왔다는 건 문장에 동사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 개수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is presented가 동사고요. 그다음 아래쪽에 줄 바꿔서 지금 demonstrate가 동사로 왔으니까 동사가 2개라는 건 문장이 2개,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일단 대명사 A는 탈락이 돼요. 됐죠? 그래서 남아있는 일단 B, C, D를 보니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 구조인 것 같고요. 자, 앞쪽에는 팀이라는 선행사 명사를 보고서는 사실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 members라고 하는 명사가 있고요. 아래쪽에 demonstrate가 동사였고 우리 extraordinary 하면 형용사예요. 그다음 바로 뒤에 enthusiasm은 여기 명사가 확실하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문장은 완전하다,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뒤쪽에 항상 불완전한 문장을 쓰는 게 조건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중에서 완전한 문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유격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A, B, C, D 중에서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whose가 되는 거죠. 자, whose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막 쓸 수 있고요. 관계대명사는 뒤쪽에 불완전하다고 했어요. 그쵸? 지금 여기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쪽에 완전한 문장을 이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에 일단 A, B, C, D 품사 구분할 수 있겠다. 그쵸? 제일 첫 번째 A, R, though는 do니까 접속사. B는 however은 그러나라고 하는 부사. 그 다음에 C는 whether은 일단 WH니까 접속사 맞고요. 그 다음에 D는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자, 일단 문장을 보니까 바로 뒤쪽에 일단 maybe가 동사로 일단 왔습니다. 끊어줬어요. 되게 특이한 건 블랭크 바로 뒤에 time consuming이란 단어가 왔다는 게 되게 특이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를 씁니다. 그죠? 접속사 쓰고 바로 뒤쪽에 주어 동사 쓰고요. 대부분은 뒤에 목적어를 쓰거나 비동사일 경우에 형용사를 뒤쪽에다 쓰는 게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특이하게 앞쪽에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앞쪽에 이런 짝대기. 이런 짝대기 영어에서 하이픈이라고 하고 얘가 품사가 형용사가 됩니다. 그럼 접속사 중에서 형용사를 쓸 수 있는 접속사는 누구인가? 자, 그래서 일단 전치사인 얘는 탈락이 되는 거. 할 수 있죠. 자, 일단 A는 비록 뭐일지라도 그 다음에 B는 그러나 근데 여기는 however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however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부사인데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접속사 뜻은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토익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900점을 받겠다. 뭐 이렇게 쓸 거고요.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대신 특이한 조건은 뭐냐면 however을 접속사를 쓸 때는 반드시요. 반드시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주는 게 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however을 접속사로 쓸 때는 바로 뒤쪽에다가 형용사나 부사를 붙이고요. 접속사니까 그 바로 뒤쪽에 이제 주어 동사를 쓰는 지금과 같은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B, however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어렵죠? However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 부사인데 접속사가 되면은 아무리 뭐뭐하다 할지라도 대신 조건은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C는 whether인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뭐뭐에 상관없이 라고 하는 뜻인데 의미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에는 바로 앞쪽에 on이라는 전치사, 바로 뒤쪽에 availability가 명사.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격은 소유격이 되니까 정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전치사 뒤쪽에는 목적어, 목적격으로 제가 만약에 C를 쓸 거면 뒤쪽에는 명사를 없애버리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16번이요. 16번에는 앞쪽에 일단 can provide가 동사, provide가 제공하다 동사니까 동사가 필요한 건 목적어, 이 자리에 쓰는 게 명사. 자, 명사를 쓰려고 하는데 바로 뒤에 are looking for 동사가 왔네요. 우리 동사가 왔다는 거 이 하나의 문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명사절을 쓸 거고요. 앞쪽에 can provide 동사, 뒤쪽에 are looking for 동사, 동사가 두 개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기 A, B, C, D를 모두 다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럼 명사절 접속사는 역할 자체가 명사예요. 자, 명사절 접속사는 되게 특이한 것이 바로 뒤가 완전한 것도 있고 불완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의 핵심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 접속사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하실 건데요. 제일 첫 번째 A는 how는 뒤쪽에 항상 완전합니다. 다음 B는 whenever의 when도 항상 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C는 which도 whether이네요. whether은 완전하고요. 그 다음에 D는 whatever의 what이니까 뒤쪽에는 불완전하게 돼요. 됐죠? 그럼 일단 뒤쪽의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한번 볼게요. 뒤쪽에 you는 일단 주어인 것 같고요. looking for 전치사. 우리 전치사가 필요한 건 항상 목적어라고 말하는데 뒤쪽에 일단 투부정사 to는 수식어니까 이렇게 묶어서 버린다고 하면 for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중에 불완전한 문장에 쓰는 whatever이 정답이 됩니다. 할 수 있나요? 명사절 접속사는 명사 역할이에요. 이름의 명사절이잖아요. 그죠? 명사절 접속사의 특징은 그 접속사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성질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뒤쪽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따라서 정답을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17번이 아마 마지막 문법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바로 뒤에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일단 뒤쪽에 have completed 동사, 그 다음에 아래쪽에 will be considered 동사, 동사가 두 개니까 관계대명사 who를 일단 썼고요. 그럼 제가 일단 문장의 시작에 썼는데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썼으니까 일단 제일 첫 번째 A에 있는 they는 쓸 수가 없어요. they는 그들이라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대명사인데요. 조건은 they는 주격이에요. 바로 뒤에 동사만 쓰는 게 조건이에요. 플러스 동사. 지금처럼 관계대명사 이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 됐죠? 그래서 걔를 지우고 그다음 바로 뒤에 who가 사람이니까 모두 다 사람 맞는 거죠. anyone도 사람, everyone 확실히 사람. 그럼 뒤에는 those가 뭐뭐한 사람들이라는 사람이죠. 자, 모두 다 사람들인데 사람인데 바로 뒤에 who 바로 뒤에 동사가 have라는 거. 동사가 s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have는 복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기 중에서 복수일 수 있는 게 D가 되는 거. 뭐뭐한 사람들이 됩니다. 됐나요? 자, B는 anyone은 누군가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니까 동사를 쓸 거면 has 쓰면 되고요. everyone도 선생님 everyone이 모두니까 복수 아닌가요? 라고 되게 헷갈리는데 everyone은 여러분 one의 뒤에 s가 없으니까 이거 자체가 단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has 동사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does가 굉장히 중요하죠. does의 뭐뭐한 사람들 이 뭐뭐라고 하는 물결이 있기 때문에 does의 조건은 does를 쓰고 반드시 수식어를 걸어줘요. 수식어 꾸며주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이 쓴 수식어가 여러분 알고 있는 with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990점을 가진 박쌤 요렇게 990점을 가진 사람들 요렇게. 그래서 with 전치사 또는 지금처럼 관계대명사 who 많이 쓰고요. 일단 who밖에 안 되겠죠. 사람이니까 물론 대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분사 가능해요. 수식어를 일단 걸어준다는 거. 그래서 조건은 does는 단독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항상 뒤쪽에 수식어 꾸며주는 말을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블랭크 앞쪽에 determine이 결정하다 동사, 동사가 필요한 게 목적어, 이 자리에 쓰는 게 명사, 근데 아래쪽에 is가 동사, 명사절이 되는 거 이해할 수 있고 앞쪽에 will be conducted가 동사고요. 아래쪽에 is가 동사니까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필요해서 A, B, C, D를 명사절 접속사에서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문장 보니까 there is 있어요. enough 충분한 demand가 수요죠. 자, 충분한 수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충분한 수요가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완전하다, 그렇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완전한 문장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한번 해석해 보면 조사가 행해질 것입니다. 결정하기 위해서요. 아래쪽 늦은 밤 버스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정답 B를 쓰게 됩니다. whether 인지 아닌지. 사실 여기서는 저는 지금 해석으로 풀고 있지만 갑자기 determine이라는 동사가 되게 특징적인 동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결심하다 decide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determine이라는 동사는요. 뒤쪽에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많이 써요. 그래서 박쌤을 만날 건지 말 건지, 토익 점수를 받을 건지 말 건지, 토익 시험을 볼 건지 말 건지 해서 뒤쪽에 whether을 쓰는 동사들이 바로 decide나 determine이 됩니다. 자, 19번 블랭크 앞쪽에 no longer and 더 이상 뭐뭐한다 부사입니다. 버려주세요. 그럼 바로 앞쪽에 will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A 쓸 수 있죠. transport가 운반하다, 운송하다. 자, 이제부터 이제 어휘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A, since는 아까 전치사 또는 접속사, 부사 모두 다 가능했던 거. B는 given은 전치사, 뭐뭐를 고려하면. C는 among 뭐뭐 사이의 전치사. 그다음에 D는 upon 뭐뭐 하자마자 전치사. 자, 일단 모두 다 전치사가 가능하니까 뒤에는 아마 명사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effectiveness가 효율성, 뭐 효과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그 M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리더십에 대한 효과 이거 그 아래쪽 그녀는 할 것 같다. 이길 것 같다. 다음 주 메이로 시장 선거에 이길 것 같다. 그래서 그녀의 이런 리더십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면 이길 것 같다. 3번 뭐를 고려하면 B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전치사 문제입니다. 우리 since가 전치사가 되면은 시제는 항상 현재 완료만 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의 문장이 will win이라는 미래니까 일단 since는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C는 among은 뭐뭐 사이에 우리 3개 이상에 쓰는 게 among이어서 조건은 반드시 복수명사 앞에 쓰는 게 일단 후보인 거예요. 그다음에 D는 upon은 뭐뭐 하자마자 조건은 반드시 뒤쪽에 행위명사 쓴다는 거. 토익 점수를 받자마자, 졸업하자마자, 이수하자마자 이렇게 뒤쪽에 행위명사를 쓰게 됩니다. 자, 21번 앞쪽에 어라는 관사 뒤쪽에 일단 명사를 쓸 거고요. 자, 명사 일단 A, B, C, D 뜻은 좀 아는 것 같아요. A는 뭐 부, 뭐 이런 뜻이고 B는 height는 높이 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C는 레이버 노동, 뒤에 fame은 명성이네요. 자, 앞쪽 O라고 하는 이곳의 비즈니스 멘토들은 은퇴한 executive 간부입니다. 이 간부들은 이걸 가지고 있네요. 바로 expertise가 전문 지식이네요. 그래서 이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전문 지식을 가져갈 수 있는 단어를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전문 지식을 가져가면서 앞쪽에 어를 쓰고 뒤쪽에 of를 쓸 수 있는 게 바로 정답 A는 a wealth of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wealth는 부예요. 그죠? wealthy man, 뭐 부자 남자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a wealth of 하면은 풍부한이라는 표현입니다. 풍부한. 그래서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은퇴한 간부들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보긴 할 수 있고 비슷한 표현으로 아마 뒤쪽에 a wide range of가 하나죠. 다양한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죠? a wide range of 다양한 거니까 뒤쪽에 복수명사 industries s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에 알맞은 부사였었습니다. 자, 22번에는 블랭크 앞쪽에 bene이라는 비동사 맞고요. 아래쪽에 successful 형용사니까 걔를 수식하는 부사를 쓸 건데 뜻을 모르겠어요. 그쵸? 자, 제일 첫 번째 haltly. halt가 중단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멈춰서 뭐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B는 intimate 하면 친근한. 해서 친근하게 라는 부사. 그 다음에 C는 permissibly, 이 뜻은 모르겠지만 permit가 허용하다 뭐 이런 뜻이니까 허용하게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는 mark는 mark가 표시하다. 그래서 얘는 현저하게 표시가 된 거니까 눈에 띈다라고 해서 현저하게 또 눈에 띄게. 그래서 앞쪽에 주문을 트래킹하는 소프트웨어가 이거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아래쪽 as가 뭐뭐 때문에 그것이 greatly는 매우 그래서 그것이 매우 시간을 감소했기 때문에 현저하게 성공적이었다라고 해서 정답은 D, 확실하게, 현저하게 라는 뜻이었고요.
그다음에 23번에는 바로 앞쪽에 we라는 주어 뒤쪽에 일단 동사고요. A, B, C, D 모두 다 fi로 끝났습니다. 자, 앞에 있는 A, personify. person은 사람이니까 personify가 의인화하다. 의인화하다. 그래서 사람화 하는 거 있죠. 다음 B는 magnify는 확대하다. 우리 망원경 같은 거. 그 다음에 C는 specify는 명시하다, 나타내다 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D는 testify는 증언하다 라는 동사예요. 자, 앞쪽입니다. Prox라고 하는 이곳은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request 대 당위성이고요. 우리가 그 아래쪽에 number은 수네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저녁 식사하는 사람들의 수를 이거하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를 할 수 있는 건 명시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specify였었고요. 자, 24번. 24번에는 바로 앞쪽에 뭐는 유명합니다. 바로 뒤쪽에 패션 월드라고 하는 패션 세 개가 있네요. 자, A, B, C, D 전치사인데요. 제일 첫 번째 A toward는 쪽으로 든다. 쪽으로, 선생님 쪽으로. 다음 또 다른 뜻이 즈음에가 있어요. 8시쯤에 선생님을 만날 거예요. 즈음에. 우리 국어로 무렵에라는 뜻을 가진 게 바로 toward고요. 다음 B는 throughout이 정답이 되죠. 저녁에, 여기저기에, 도처에. 그래서 패션 월드 여기 저녁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라고 해서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C는 regarding은 뭐뭐에 관하여 할 수 있고 D는 abroad는 해외에서 라는 단어였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 25번의 앞쪽에 she라는 주어, 뒤쪽에 있던 tense가 동사. 자, 주어 동사 사이에 부사를 쓸 거고요. 제일 첫 번째 A는 이전에 라는 부사. 약간 느낌 오죠? 이제 이전에 들어갔다는 건 시제가 과거여야 할 거고. B는 typically는 전형적으로 시제 지금처럼 현재 가능합니다.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C는 almost는 거의, 우리 거의는 사실 대부분은 수량 형용사 많이 쓰게. 거의 모두가 990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D는 well은 구가 뜻이 잘이에요.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자, 보기가 일단 접속사랑 조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건지 볼 건데요. 블랭크 앞쪽에 지금 동사가 reward라는 동사, 아래쪽에 지금 동사가 decrease라는 동사. 자, 동사가 두 개 왔으니까 아마 여기는 접속사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동사인 A는 탈락이 되는 거. 할 수 없죠. 왜냐면 앞쪽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제가 조동사 써가지고 문장 두 개 이을 수는 없는 거니까 탈락. 그럼 남아있는 B, C, D에서 여러분 아래쪽에 지금 decrease가 동사라는 게 중요해요. 동사 앞쪽에 접속사 쓸 수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접속사는 문장을 이어서 주어 동사를 쓰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바로 뒤에 decrease가 지금 동사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인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when이나 if 같은 완전한 문장에 쓴 접속사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C, that 관계대명사였네요. 자, 그들의 물 소비를 감소하는 지역의 사업장들에게 보상을 줄 거다라는 문장. 아까 기억나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 대신 유일하게 소유격은 뒤에 완전했던 거. 자, 27번입니다. A, B, C, D 보기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쵸? 제일 첫 번째 conspicuous 하면 눈에 띄는. 그래서 눈에 띄게라는 부사고요. 그다음에 B는 marginally. 이 단어로 보니까 margin이란 단어 보이죠? margin 하면은 약간 뭐라고 하죠? 이 조금 약간 이 뭐라 하나 여유분 같은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는 부사가 됩니다. 마진이 남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C는 유감스럽게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D는 intriguing은 흥미를 유발하는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게. 자, 앞쪽에는 only라는 부사, 뒤쪽에 successful 형용사가 왔는데요. 여기서 약간 힌트는 앞에는 그 only라는 부사가 되게 중요해요. only는 뜻이 오직이에요. 그렇죠? 우리 많이 쓰는 거 뭐 only one, only you 이런 거. 그래서 오직 하나 또는 오직 당신처럼 only는 뒤쪽에 되게 작은 개념을 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직 2달 동안에 이렇게 쓰는 게 only의 특징이에요. 바로 successful 어떤 작은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성공적인이란 뜻이니까 여기 보기 중에서 작은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B가 되는 거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에는 B는 marginally 조금 미미하게 이런 뜻도 중요한데요. 앞에는 only라고 하는 부사의 특징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블랭크 앞쪽에 operating이 운영이었고요. A, B, C, D 보기 명사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A는 expense가 경비에서 운영 경비라고 해서 정답 A였네요. 다음 B는 function은 기능 또는 행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C는 할 수 있고 D는 경우였네요. 제일 첫 번째 줄 Roses라고 하는 비스트로가 문을 닫을 거야 다음 달에. 이유가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르는 운영 비용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문제 남았네요. 자, A, B, C, D 명사 문제 뜻 먼저 볼게요. 제일 첫 번째 A는 홍보 또는 촉진 또는 승진. 그다음 B는 offering은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C는 production은 생산. 그다음에 D는 responsibility는 책임이라는 명사였고요. 자, 일단 뒤쪽에 동사가 include가 동사인 것 같고요. 앞쪽에 한번 해석해 보면 마케팅 어시스턴트가 보조, 마케팅 부조의 명사는 포함합니다. 아래쪽에 coordinate가 조직화하다. 그래서 포커스 그룹을 조직화하는 것과요. 상세한 보고서를 쓰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뭐 요런 일과 요런 일을 포함할 수 있는 거 어떤 책무가 되겠죠. 그래서 책임이나 책무라는 뜻으로 responsibility가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요. 자, 앞쪽에 어라는 관사, 뒤쪽에 일단 demand가 수요라는 명사. 자, 명사 앞쪽에 일단 형용사를 쓸 거여서 A, B, C, D 모양을 보고 바로 demand가 수요니까 뭔가 수요를 수식할 수 있는 거. 일단 A, lengthy는 긴, 길이가 긴이에요. 그죠? 수요는 길 수가 없으니까 A는 탈락. 다음 B는 plenty, 여러분 plenty 들어봤어요. 이제 plenty of라고 해서 충분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조건은 plenty of를 같이 써야 이거 자체가 형용사가 된다는 거, 충분한. 그다음에 C는 sizable, 사이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규모 사이즈고요. sizable 이렇게 형용사가 되면 상당히 큰, 규모가 큰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란 뜻으로 정답 C. 그래서 많은 수요를 이거 하였다. 그다음에 뒤에는 durable 하면 내구성 있는, 오래가는 이란 뜻이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형용사가 가능한데 의미상 정답 sizable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22일과 29일 정기 토익 대비 특강을 진행했고요. 액츄얼 테스트 1에서 했던 거와 지금 2에서 하고 있는 거 정리하셔가지고 문법 문제 절반에 어휘 문제 절반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들 정리하셨던 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약간 어려웠던 어휘들은 반드시 정리하셔가지고 꼭 원하는 점수 받고 끝낼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